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추워서 불을 떼야 됩니다. 임대 빈집을 얻어서 살아보는 거,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댓글들에서 임대 빈집을 얻어서 기껏 수리를 해놓고 살만한 집을 만들어 놓으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 아니냐? 집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시골의 임대 빈집은 말 그대로 임대입니다. 임대. 5년을 계약할 수도 있고 2년을 계약할 수도 있어요. 뭐 길게는 10년을 계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실 때 리모델링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골에서 임대하는 집이 뭐 바로 들어가서 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집들이다 보니 어느 정도 수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2년 계약을 했어. 얼마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할 거예요? 10년 정도를 계약을 했으면 뭐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1년에 300 정도니까 내가 사는 동안만큼은 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년 계약을 했는데 그 얼마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2년 정도 계약을 했으면 2년 정도 살 만큼의 적당한 금액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너무 과한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하시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2년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한 2천만 원 정도 수리를 쫙 해놨어. 그거는 모험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 놓을 테니 계약 만기 때 나를 내보내려면 내가 수리한 비용을 보전해 달라. 어떤 주인하고 사전에 계약을 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큰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 만큼 수리해 놓으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럼 나가야 되느냐? 이 논의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임대를 했느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임대를 내놓느냐, 응? 최소한 임대를 내놓을 거면 수리를 해서 사람 살 만큼은 해놓고 임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뭐 물론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골의 현실은 시골의 집 주인이 그 집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방치를 해두려고 하지, 아 내가 이거를 수리를 해서 누군가 와서 살게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집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임대집을 소개를 많이 했지만 어느 집 하나 집 주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우리 집 세놓을 테니까 영상 좀 찍고 사람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한 집 없습니다. 다 제가 수소문을 하든지 발품을 팔든지 해서 집주인을 알아가지고 집주인한테 자꾸 설득을 해서 비워두면 집 망가집니다, 누군가 살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부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냥 애증의 건물이야, 에? 이런 상태인 거지, 그거를 수리를 해서 임대를 놓겠다, 사람들을 살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 살 만큼은 해놓고 임대를 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도 많은 댓글에 수리해놓고 살면 그때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건 조인을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권 주택은 말 그대로 땅 주인 따로 집주인 따로인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그냥 동네 이웃끼리 뭐 순돌이 아빠 그쪽 자기네 콩밭에 우리가 집 좀 지어 살게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콩밭에 집을 지어 줬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나오는 1년 농산물의 어떤 양을 곡식으로 세를 쳐준 거죠. 그 풍습이 아직까지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따로, 땅주인 따로 해서 그 집주인은 땅에 일정 금액 지료를 내는 거죠. 이런 풍습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지상권 주택이 있는 거고, 지상권 주택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땅 주인이 내쫓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 주택은 땅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권 주택이든지 임대주택이든지 주인하고의 원활한 유대 관계,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내가 배짱 튕기고 함부로 그냥 마을 사람들 대하고 이러면 인심을 잃고 누구든 내쫓고 싶어 하죠. 그 말에 살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마을 주민들과 유대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 이거는 꼭 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정 기간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사는 그 계약 기간 동안만큼은 나도 큰 권리가 있다. 지상권 주택은 또 지상권 주택의 권리가 있다. 그게 만기되는 시점에 내가 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겠죠. 주인은 더 살으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싫어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점까지 너무 큰 돈을 들이시지는 말라는 거죠. 귀촌이나 귀농을 준비하면서 싼 집을 많이 찾아요. 뭐 돈이 넉넉하신 분들은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면 되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저렴한 금액에 임대 시골집을 찾습니다. 근데 전부 하나같이 하는 말이 텃세 심하다는 얘기를 또 하죠. 텃세가 심해서 못 산다, 이장들 횡포 때문에 못 산다, 그 정도 텃세 부리는데 어떻게 시골 가서 사느냐, 이 얘기도 참 많이 하십니다. 텃세는 언제 알게 될까요? 처음 직구하러 방문했을 때 보니까 텃세가 심하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마을 발전기금 처음부터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을 발전기금 내라고 하는 동네는 아예 가시지 마세요. 지금 시기가 어느 시대인데 마을 발전기금을 달라 그럽니까? 그런 동네는 아예 생각하시지 않는 게 득입니다. 두고두고 골치 아픕니다, 그런 마을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마을 발전기금 달라고 하는 곳은 아예 가시지 말고, 텃세는 조금 살면서 느껴져요. 바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나중에 내가 텃세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하시거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할 때 텃세를 당하면 그거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돌이킬 거야?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나 임대집을 얻어서 큰돈 투자하지 않고 먼저 살아보는 기간, 이거를 꼭 거쳐야 됩니다. 땅 사고 집 짓고 한 2, 3억 투자를 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놈의 텃세 때문에 이 동네 못 살겠다 그러고 나가려고 하면 투자한 돈의 그 반 정도밖에 못 건집니다. 그러니까 텃세 걱정하시는 분들, 더더욱이나 그런 분들은 시골에 임대주택을 얻어서 살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와, 이 집은 정말 내가 괜히 찍으러 왔다, 사람 못 살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2번 정도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아, 이거는 정말 사람이 못 살겠다 싶다가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거기를 또 누군가 손재주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예쁘게 집을 고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 정말 판단을 내가 하지 말고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게 해야 되겠다. 정말 쓰러져가는 흉가가 아닌 이상에는 가급적이면 보시는 분이 판단을 하게 나는 많은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와, 이 정도는 사람 살 집이 아닌데 못 살겠네요 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집은 계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더라도 다르게 보는 분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티코 살 돈밖에 없는데 자꾸 그랜저를 사라고 하면 나보고 차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티코 살 돈밖에 없으면 티코를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서로 의견이 맞으면 맞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티코와 그랜저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너무 올드한데 서로가 생각은 다르겠지만 또 맞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저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집을 임대 영상을 찍습니다. 수리를 싹 해놓고 나서 월세를 30만 원 받는 집도 있고요. 내가 수리할 돈이 없으니 그냥 줄게, 와서 수리해서 살아라, 이런 집도 있습니다. 집의 차이는 뭐 천차만별일 테지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실 거면 계약 기간 동안 내가 편하게 살 정도,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난 뒤에 나가더라도 크게 아쉽지 않을 정도, 요까지만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내가 이만큼 들여서 수리해놨으니까 내 수리비 내놓으세요, 이거 나갈 때 하시지 말고 수리하기 전에 주인하고 미리 협의를 보시고, 협의가 안 되면 큰돈 들여서 공사는 하시지 마시고 약속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귀촌이나 귀농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서로가 경제적인 여건에 맞게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겠죠. 귀촌만이는 여러분들의 귀농 귀촌을 응원합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원하시는 곳에 안정된 정착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귀촌만이었습니다.